일단 첫 번째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발표는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잠깐 물어보니까 그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해요. 그 빌딩에 관련된 정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보에 대해서 아마 미국 인턴십 가서 조사를 해온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도시건축의 구창규 김성희가 참여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김성희 학생이 지금 금년 인턴십을 나가 있습니다. 15일부터. 그래서 부득이하게 김성희 학생은 참여를 못하고 저희 발표는 구창규 학생을 참여하는 거겠습니다. 발표자 구창규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도시건축전공 고찬교라고 합니다. 특이하게 같이 참여했었던 김성희 학생이 발표를 못해서 발표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번 여름에 미국으로 인턴십을 가서 저희가 진행했던 것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해서 BIM에 관한 리서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건축 설계 사무소를 돌면서 그 설계 사무소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BIM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물어보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 그 미국 건축 사무소에 갔을 때는 KMD라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건축 설계 사무소를 다녀왔는데요. 이 KMD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저희 선배들이 인턴십을 가서 거기서 인턴십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서는 거의 친환경 빌딩이나 친환경 설계 부분으로 많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KMD 그 대표적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차 여성 아동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 최상위 4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되어서 2008년에는 AIA라고 해서 미국 건축협회에서 인정한 그 내셔널 헬스케어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였고요. 이렇게 해서 KMD에서 국내외 이제 착수한 프로젝트가 15개 정도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청사에서도 이제 상무종합건축사무소와 합작으로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저희가 갔었던 데가 SOM이라고 해서 스킬몰 오잉스 밀이라고 해서 SOM에도 저희가 다녀왔는데 SOM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건축사무소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무소 분위기는 약간 거의 딱딱하게 신입으로 들어가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BIM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조언도 듣고 활동을 하였는데요. 여기 SOM에서의 대표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아브놀 타워나 그다음 부산 롯데타운 타워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였고 그다음 겐슬러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에 얼마 전에 저희 대학원에 이제 특강을 하시러 오셨었는데 그때 오셨던 분께서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래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나 내부 설계 쪽으로 약간 특화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의 겐슬러에서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겐슬러의 그 대표작을 보면은 인천 터미널 두 번째 터미널로 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때 오픈 예정이 되어 있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BIM 리서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BI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BIM이라는 것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해서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정교하게 건물의 가동 모델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지금 건축 분야에 계신 분들은 많이 이제 학부 때 많이 사용을 건물 3D를 올린다고 하면서 사용을 하셨을 텐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이제 경제성이나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성능을 더 낼 수 있느냐도 판가름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단계별로 지원하여 소프로스보다는 분석 및 제어 효과가 뛰어나고 그다음 컴퓨터로 생성된 모델이기 때문에 지오메트리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시공에 필요한 건설, 제조 및 조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IM 같은 경우에는 기존 2D 및 3D 건축 CAD 툴은 도면 위주의 생성이나 설계 변경 시에 뭐 어려움이 있는데 BIM 설계에서는 도면과 어떻게 볼지, 뷰, 그리고 시각화, 계산, 물량 산출, 3D 모델로 자동 생성이 되어서 건축 정보가 상호 연계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다양한 성능 분석 기능이 있고 빌딩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BIM 자체를 지금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을 보고 뭐 레빗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레빗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BIM이 될 수는 없고요. BIM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모든 3D로 올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BIM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IM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뭐 각 작업 단계 및 분야의 세분화에 따라서 뭐 도면에 불일치가 생기거나 뭐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을 함으로써 증가되는 비용을 저감시킬 수 있고 설계의 구조 및 설비, 변적 등의 엔지니어링 업무의 정확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원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BIM의 도입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도입 배경을 보면은 건축물의 초복층화와 복합화되면서 정보 관리를 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런 것에 따라서 이런 필요 기술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다양한 건축 설계 소프트웨어 및 비정형 디자인이 등장하였고 이런 것에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요구가 향상됐고 그런 건설 생산성 및 유지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BIM이 도입이 되는데요. 맨 처음에는 직접 손으로 이렇게 모델을 만들다가 지금 현재는 3D 모델로 발전을 해서 컴퓨터로 그 모델링을 먼저 올려보고 여기에서 어떤 충돌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런 파악을 통해서 실제 건물을 지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나 뭐 건축 전공을 하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손으로 모델을 직접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보다는 3D로 프로그램을 올렸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BIM의 특성 자체는 지능적인 빌딩 객체들이 속성을 표현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인지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이런 특성을 통해서 뭐 다양한 뭐 스케줄 관리나 뭐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고 비용 관리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 BIM을 통해서 협업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BIM의 활용 자체에는 이제 디자인 BIM이 있고 컨스트럭션 BIM, 퍼시리티 매니지먼트 BIM, 뭐 에너지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4가지 분야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BIM을 이용해서 건축 설계 및 도면 작성을 하게 되었을 때 뭐 건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3차원 가상 건물 모델링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 된 자료들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하고 3차원 가상 모델링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작성된 오브젝트를 재사용해서 수정을 하고 그 수정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면서 문제점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용인 시민체육공원이 예시인데요. 이걸 3D BIM으로 이제 올려서 이제 어떤 알트가 좋을지, 어떤 계획안이 더 좋을지나 뭐 그런 비용 산출, 뭐 시공성이나 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계획 최종 형태나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뭐 BIM을 이용한 설계 및 시공성 검토도 가능하고 그다음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적으로서 이제 BIM을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을 진행을 할 때 구조팀과 뭐 구조팀도 같이 협업을 하면서 구조 쪽에서도 구조를 올리면서 3D 모델 형성을 하고 그런 구조를 올린 것을 가지고 구조 해석과 뭐 부재를 선정하고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설비 쪽과 뭐 같이 협업을 하면서 간섭 및 시공성 검토 이런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이런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걸 통해서 구조 설계 도면이나 뭐 물량 산출 시방서 뭐 샵 드로잉 작성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상세한 그런 디테일 관련 상세 도면을 이렇게 모델링으로 올려서 그 부분만 따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은 이제 미국 회사에서들은 과연 그러면 BIM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지금 건축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BIM이라는 것을 많이 접해 보았지만 미국이나 다른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알아보면서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게 이제 터너사의 경우 이제 미국의 독일에서 시드머니를 받아서 진행이 되었는데 초기 성과를 거둔 MEP 코디네이션을 통해서 사용해서 초기 성과를 거둔 이후에 BIM을 활용한 견적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 적용을 시애틀과 워싱턴 DC 지사에서 추가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면서 본격화되었는데 이런 도입을 통해서 도입 초기에는 제한된 인력과 경험을 감안해서 미리 지침을 준비하고 적용 대상 프로젝트, 인력 구성, 소프트웨어 채택 등의 다양한 도입 전 철저한 사전 공부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기준으로는 13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누적 규모 약 25조 원 상당의 프로젝트에 BIM 프로젝트를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IM 터너사는 이제 미래의 BIM 기술이 발전 가능성이 착안해서 경진 전폭적으로 이제 BIM 기술 사용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터너사의 이제 단계별로 프로젝트 단계별로 BIM을 적용하는 방법인데 프리컨 단계에서 BIM 적용은 견적, 수량 산출, 그리고 사이트 스터디, 시공성 검토, 내부 마감 검토, 외주 공정 스코프 결정, MEP 코디네이션, 컨트롤 퀄리티, 공정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시공 단계에서 BIM 적용은 도면 검토와 시공성 검토, 공정 관리, 스페셜 스터디, 그리고 전 공정 통합 코디네이션, 품질 관리, 설계 시공 조립 단계 활용, 그다음 건설 현장 안전 관리의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터너사의 BIM 적용 시사점을 보게 되면은 자신들의 사용 목적에 꼭 필요한 기능을 최우선적으로 도입을 함으로써 이 회사에 의뢰를 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품질 관리, 그다음 공정 관리의 선진화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비전을 제시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여기 오타가 났는데 BRP 컨스트럭션이 아니라 DPR 컨스트럭션인데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미국 DPR 건설사의 경우에는 BIM을 그 자체 하나를 도구로서 인식을 하고 사용을 하는 곳인데요. 이 BIM 자체를 도구로 보기 때문에 이 BIM만으로는 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린이라는 매니지먼트 기법을 BIM에 추가함으로써 참여 주체들이 오거나이제이션과 선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BIM은 프로덕트 측면을 담당을 하고 린은 오거나이제이션과 프로세스 측면을 담당을 해서 BIM과 린을 통합하였지만 시공사의 프로젝트 관리에 부족함이 없이 활용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DPR 컨스트럭션 BIM을 적용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DPR 컨스트럭션에서 BIM과 린의 레벨을 정하고 그걸 통해서 클라이언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제공할지에 대한 것들을 정해놓았는데요. DPR 컨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도부터 통합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고 그 통합 단계의 수차례 향상이 되면서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까지는 레벨 4단계까지를 달성하고 현재 그 이상의 단계를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레벨별로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골과 키 드라이버스를 설정을 하고 구현할 수 있는 기술과 관리 기법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점을 보게 되면 DPR 컨스트럭션은 현재 매출의 약 40%를 IDP라고 해서 Integrated Project Delivery 방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영업이익률이 타 건설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DPR 컨스트럭션에서 프로젝트를 맡긴 발주처들의 약 90%가 추후 프로젝트들을 DPR 컨스트럭션을 단독 선정하기 때문인데요. 이 DPR 단독 컨스트럭션으로 단독 선정을 한 이유 자체가 이런 BIM과 린을 같이 적용을 함으로써 건물의 성능과 그리고 신뢰도 향상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들이 좀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BIM에 적용한 DPR 컨스트럭션에
많은 수주를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회사들을 방문했을 때도 그래서 BIM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KMB 같은 경우에는 부서들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설계 부서가 따로 있고 시공 부서가 따로 있고 그다음 실시 설계 도면을 작성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 BIM 프로그램 자체를 크게 이걸 꼭 적용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도 이걸 모든 프로젝트에 다 적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규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로젝트 이상의 규모에서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걸 원하기 때문에 BIM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관리를 하고 시공 초기에는 그 계획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변화에 따라 이런 BIM 모델링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도면화 시켜서 작업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SOM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BIM은 적용이 되는데 기본 계약에서 BIM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한다는 조건이 첨부되어 진행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는 거의 100% BIM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IM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한다는 조건이 첨부되지 않으면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디자인 단계에서 빈번한 디자인 변경으로 BIM을 사용하지 않고 디자인 디벨롭먼트 단계 이후부터 적용을 해서 BIM을 사용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시공 쪽과 설비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겐슬러의 BIM 활용 또한 기존 BIM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디자인 빌드 팀에서는 CAD 섹션을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본 컨설턴트들을 통해서 통합된 레빗 모델 결과물을 일부러서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겐슬러에서의 BIM에 대한 생각 자체는 빌딩 인포메이션이 어떤 점을 두고 이 점을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BIM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다음부터 이제 김성희 학생이 약간 조사를 한 내용이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되는데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학생 같은 경우는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는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였는데 이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와 시간에 따라서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이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요즘 좀 많이 이슈가 되는 LCC라고 해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관련해서 건물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가와 같은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FM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문헌 조사를 한 것들이고 BIM을 이용한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시설 관리를 할 때 각 건축과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에 관한 그런 도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도면을 통해 이제 정보를 관리하고 유지 관리, 점검 관리, 그다음 사용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건물의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물이 샌다거나 했을 때 이런 BIM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느 물이 안 나온다고 했을 경우 어느 하수관을 교체하면은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BIM을 이용한 퍼실리티 매니지먼트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비용 및 시간의 절약 그리고 FM에서 상상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건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통합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티 매니지먼트에 쓰이는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조사를 한 내용들인데 벤틀리 퍼실리티스, 그다음 FM 시스템스, 그리고 에코 도모스, 그리고 코비,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중에 아키 FM이라고 해서 그래피소프트사에서 아키캐드를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인데 주요 기능으로는 자산 관리, 유지 관리, 레포팅 등이 있어서 FM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키 FM의 세부 기능을 보시면은 현황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임대차 관리나
이런 세부적인 관리들도 가능을 하고 그 외에 뭐 기준 정보 관리나 일상적인 정보 관리도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FM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사에서 개발한 뭐 시설물 유지 관리 시스템으로 오토데스크와 오토데스크사에서 개발한 내빅과 직접 호환이 가능하고 안전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입니다. 내빅 모델과 FM 인터랙트 웹사이트 사이에 양방향 링크를 생성하고 설계, 시공 단계에서 시설 관리 및 운영 단계까지 BIM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 자체가 이제 FM 시스템스랑 FM 인터랙트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에 대한 사진인데 BIM 모델링과 잠깐만 네. 미안한데 네. 지금 그 인턴십 결과 발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앞에 인트로덕션 내용은 좋은데 지금 특강이 아니거든. LK까지 지금 나오고 터너사 나오고 DPR사까지 나오는데 중요한 걸 좀 더 스페시픽하게 미국 그 갱슬러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디였죠? 이 처음에 같은 데가 KMD하고 그쪽에서 그 BIM 중에서 어떤 메뉴를 한 번이라도 실습을 해서 예를 들어 중요한 내용이 나왔거든. 컨트랙 할 때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BIM을 쓰라 하면 그게 별산이 되거든. 보통 돈이 더 붙는다고. 네. 그래서 그런 컨트랙을 실제로 한번 사진을 찍어 왔는지 그게 별산 처리됐을 때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이게 업되는 건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내부 설계팀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실 그런 게 상당히 궁금하거든. 그게 한국 실무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왜냐하면 BIM이 한국이 굉장히 지금 일반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의 오너라이제이션이라든가 그다음 버짓이라든가 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근데 지금 발표하는 거 보면은 자료 만드느라 상당히 이제 연구도 많이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너무 제너럴한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담아서 이 지금 발표 이 시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목적을 물론 짧은 한 달이고 열악한 컨디션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 가서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뭘 어떻게 봤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런 적용 이런 세 가지 논법으로 얘기를 해줘야 이 자리에서 사실 또 이게 저지면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제너럴한 얘기만 하니까 저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내가 조금 난감해서 중간에 인트럽션을 하는 거니까.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인턴십을 갔던 곳 자체가 이런 건설 회사가 아니라 그 산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저희가 리서치로 이제 인턴십을 간 거였기 때문에 회사에 직접 일을 하는데 참여를 해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실하게 저희가 볼 수 있었던 환경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본 것 자체도 이제 KMD로 단 하루 가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사용을 하고 그 프로젝트의 BIM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정도까지만 설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받을 수 있고 그런 코스트 관련되는 것들도 저희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거기에서 인턴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예민한 부분일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질문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여쭤봤던 것들도 이제 계약 방식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그런 걸 여쭤봤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 현지 내에서는 거의 100% 아주 소규모들이 아닌 이상은 BIM을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외에 해외에서 수주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그 계약서 내에 이런 BIM 시스템을 이용해서 3D 모델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계약서 안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외에 어떻게 이걸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진행을 해봤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의 계약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턴키 방식으로 외주를 설계를 수주를 했을 때 그걸 하청 업체에다가 다시 외주를 내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계약 방식에서부터 BIM을 적용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느낌으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미국 현지에 있는 그런 상황들과 너무 큰 계약 방식에서부터 큰 차이가 나서 이걸 아직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기에는 이런 계약 방식의 문제에서부터 일단 좀 더 진행을 좀 더 발전이 돼야 그래야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질문 좀 있더라도 발표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자체가 제가 지금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라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데, 에코도모스는 이제 뭐 BIM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이고, 뭐 도면의 요구사항 감소 및 데이터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들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퍼실리티 매니지먼트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시설물의 유지 관리 업무에 좀 더 강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BIM, FM 차이를 보면은 요구 정보의 정의 자체는 있긴 하지만 이게 정확하지 않고, 그다음 요구 정보의 생성의 역할 분담 자체는 한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표준화된 요구 정보 작성 포맷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비교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자체는 이제 이런 FM이 BIM을 통해서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FM 차이에는 뭐 한국의 시설물 유지 관리 요구 정보 수집 체계는 주체 간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주체의 필요성 및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고, 그리고 다양한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형식의 불명확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표준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코비의 체계가 수립되어 있고 상호 간의 정보 호환 및 공유가 순조로워서 BIM을 활용하는데도 많은 이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보았을 때 한국은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향후 한국에서 BIM을 활용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 정보 관리 환경에서 시설물 유지 관리 정보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고, 현재 미국과 뭐 영국 등에서 사용되는 이런 코비와 같은 체계적인 정보 전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 정보 뭐 시방서나 BIM 작성 지침, 표준 계약 서식 이런 기반들이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이 되어야 좀 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BIM에 대해서도 좀 더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와 설명 수고 많으셨고요. 기타 정보에서 한 분 정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정보에 질문 있으십니까? 이게 그 인턴 기간을 얼마 동안 다녀온 거죠? 원장님이 질문 약 4주간 이제 4주. 인턴십을 다녀왔고요. 근데 이 발표할 때 어쨌든 처음에 나는 그 뭐 산업의 유니버시티 가서 했는지 처음에 얘기를 시작할 때 했나요?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해서 네. 이게 어디 가서 이런 리서치를 했는지 전혀 모르고 이제 듣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근데 그러면 가서 산업의 유니버시티에서는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봐라 하고 이게 과제 준 거예요, 뭐예요? 네, 저희가 갔을 때 거기 사무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있는 그 편재호 교수님께 이제 리서치를 같이 갔는데, 거기 가서 저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겠다, 그걸 리서치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시겠다 하셔서, 현재 BIM 자체가 이슈가 국내에서도 환경 자체에서도 약간 BIM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그런 활용이 좀 더 원활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런 BIM 활용이 어떻게 되는데 그걸 국내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이런 분야를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고.